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요일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뇌물수수 혐의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를 강조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동료 의원들한테는 나를 버리지 말라 이러면서 친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친전 내용을 네. 보면 마음만 먹으면 엮어서 누구든지 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뚫리면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제2, 제3의 의원들이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고 아하. 강조를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때에 도와달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노웅래 밝힌 내용은 부의금 조의금이 있는데 이게 이 다른 걸로 돈 뭉치가 변경됐다. 네. 특히 현금 다발 3억 원 중에 좀 은행 띠지의 날짜가 좀 최근 거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검찰 얘기하고 노웅래 의원 얘기가. 노웅래 의원 측의 설명으로는 예. 뭐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들 이런 것들을 장학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단은 장롱에 모아둔 것이고 봉투째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 흘렸다. 부패 정치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5만 원권 100장씩 이렇게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들이 여러 개 섞여 있었는데 네. 그 띠지는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또 2020년까지 후원금을 노웅래 의원이 모아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021년 띠지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라든지 주장이 다른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요. 어제 법원이 국회에 체포 동의안, 체포 요구서 제출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네. 이게 오늘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네, 보고는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이후에 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이상은 오늘 안에는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보고한 다음에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 표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16, 17, 18일 중 본회의에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표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반 의원이 출석을 해서 그중에 과반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방탄 프레임 얘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냈던 주장은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 네.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 노웅래 의원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적인 방어권 중심으로 좀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의원들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내비쳤어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입장이 달랐는데 결국에 이제 자유투표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무기명 자유투표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론을 뭐 이거를 통과시킨다 아니면은 막는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유투표로 의원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 표결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노웅래 의원이 좀 선수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친분 관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보면 예전에도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예. 여야에서 다 반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부결된 사례들도 꽤 있었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원들도 이제 뭐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당을 넘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혐의를 떠나서 방어권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할 수 있는 의원도 많겠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표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크게 뭐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뭐 새벽에 뉴스 속보로 떴는데 김만배 씨 대장동 네.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어젯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고 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젯밤 9시 50분쯤에 SUV 차량 안에서 김만배 네. 씨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택과 3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고 자해를 시도한 다음에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김만배 씨를 병원으로 옮겼고요. 현재는 이제 의사소통도 가능한 그런 상태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김만배 씨 최근의 상황은 뭐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 특히 최근에
본인의 측근들이 지금 조사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네. 또 특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가 하는 말이 김만배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만배 씨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얘기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유리했던 측면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이제 김만배 씨가 남아 있는 고비, 네, 그 관문이었던 것이죠. 고비 간문. 예. 네, 김만배 씨가 주장을 남욱 씨나 이쪽의 주장을 부인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수사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었던 건데 두 가지 사건이 좀 김만배 씨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는 김만배 씨가 과거에 작년 10월 정도에 구속에서 구속이 기각됐을 때 그렇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하.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데 네. 최근에 이제 최우향 씨가 김만배 씨한테 화천대유 비자금의 조성 정황 등이 담긴 그런 자료들을 대량으로 받아서 보관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천화동인 1호로부터 최우향 씨가 80억 원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금 세탁 아니냐 이렇게 네.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천대유에서 금고지기를 했던 이한성 대표가 체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 김 씨의 어떤 그 부담 이런 것들을 가중시킨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시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생명에 좀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다면 좀 잘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만배 씨가 진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뭐 예. 현재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를 떠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 사건의 주요한 제일 뭐 제일 관계자니까요.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합니다. 네. 자, 김만배 씨를 압박해서 100억 원을 받아낸 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 부동산이 놀라워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동생 그 부동산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위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업체 대표였던 이기성 씨하고 네. 토목업자 나석규 씨를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김만배 씨로부터 이 나석규 씨에게 건너간 10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 100억 중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일단은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이 씨에게 이기성 씨에게 109억 원을 줬고 109억 줬고 그중에 100억 원을 이 씨가 나석규 씨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이런 명목으로 42억 원을 줬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기성 나석규 내용 증명서로 이제 압박을 받다가 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 건물 사들인 건물의 원소유주가 남경필 전 지사의 친동생이었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석규 씨는 계약 당시에는 이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놀라워요. 하필이면 또 네. 남경필 지사도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상당히 유력한 뭐 경기지사만 할 때였을 겁니다. 친동생의 건물을 샀다라는 네네. 정면. 뭐 예를 들어서 선거 와중에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윤석열 네, 그 사건이랑 좀 유사해 그거랑 뭐 보이죠. 사실 유사하다. 왜냐하면 네. 뭐 우연일치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 뭐 소환이나 증거 네. 이런 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소환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예.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 내 소환은 어려워 보이고요. 요번에 이제 남경필 전 지사 동생 관련된 네. 거래가 나왔는데 또 같이 나온 게 KH그룹 관련입니다. 아하. 이쪽에서 이제 또 대한금속을 KH그룹이 인수할 때에 설립을 했던 투자조합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30억 원을 쓴 것으로 네. 이렇게 드러났죠. 근데 KH그룹이 쌍방울 그룹하고 경제 공동체로 꼽히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기업으로 또 꼽히고 네. 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또 이거는 퍼져나갈지가. 사실은 지난해 시작할 때부터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겨우 자금 흐름을 좀 찾아냈네요. 네네. 근데 이 수사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하. 쌍방울 그룹까지 엮이면서.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이전에 또 어디를 거쳐가지고 들어갈지 이것도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실 훈장 수여 관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 또 강승규 음. 시민사회 수석한테 훈장을 수여하다가 철회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표창 수여 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국무회의 심의를 20일에 통과를 하게 돼서 네. 결국에는 훈포장, 표창 수여 이런 것들이 확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근데 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러 네. 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해서 서울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개월 차기 때문에 네. 이른 시기에 서울을 실시한다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일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취소되긴 했지만 이진복 강승규 수석 왜 훈장을 주려고 했는지 또 이게 혹시나 이제 좀 잘했으니까 훈장 받고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교체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을 상대하는 시민사회 수석, 정무수석 노고가 상당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여를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보통 예전에도 이제 대통령실 인사가 이 훈장을 받은 사례는 있는데 보면 그 사례들이 2007년에 양정철 홍보 기획 비서관이 받았고 네. 2012년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받았거든요. 다 임기 말년이었습니다. 말기에 받은 건데. 네, 근데 이번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또 한편으로 나오기도 했고 네. 두 사람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혹시나 총선 전에 어떤 훈장 수여 이력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살펴보다가 부담스러워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 한 고등학생이 홀로 숨진 채 발견이 된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지난 12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A군이라고 일단 통칭하겠습니다. 네.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다음에 귀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A군 모친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동선 일대를 수색하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A군.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현장 감식이라든지 수사 결과로 범죄 혐의점 없었고 유서는 따로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A군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요. A군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누군가 얼굴에 물을 뿌려줘서 일단은 의식을 회복을 하고 그런데도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그런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A군 심리 지원을 위해서 파악됐던 명단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사자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랑 연락이 잘 안 됐고 네. 부모님하고 연락이 됐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A군 말고도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쪽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생존자 학생 소속 학교에 대한 관할 위센터에서 긴급 심리정서 지원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A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그 연예인 보러 갔다가 죽은 거 아니냐라고 모욕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평소에 화를 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또 증언입니다. 그런 악플들이 또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참사 현장 근처 녹사평역 광장에 지금 유가족들 또 시민단체가 마련한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영정하고 위패가 놓여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희생자 영정 위패가 네. 놓여지기 위해서는 그 일종의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유가족 희생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진 158분 중에서 76명의 유족이 영정 공개에 동의를 하면서 네.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는 그런 분향소가 녹사평역 광장에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분향소 설치에 반대한다면서 찾아와서 유족들과 좀 언성을 높이는
네, 그런 또 편견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인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0.5% 네. 인상을 했습니다. 앞서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이제 0.75%포인트 이렇게 4연속으로 올리는 고강도 긴축을 단행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물가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 흐름이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최종 금리 수준을 5.1%로 제시를 해서 네. 내년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 국면인 것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게 오늘 중부지방에 눈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 포함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가 대설특보, 예. 네,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중부지방이라든지 쪽에서는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말까지 눈, 비,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